오늘은 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해는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었죠. 시간은 21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이렇게 시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임묘진, 그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는 부분이 됐죠. 그래서 하체, 신장, 다리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에서 천간의 간지들이 가지고 있는 12운석 포태법을 먼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태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지를 밟아갈 때에 10개의 천간이 어떠한 포태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볼 때 그것을 육친으로 돌려서 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갑은 해에서 장생을 하죠. 갑은 장생하고 을은 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는 절지, 그 다음에 정화는 태지, 그 다음에 무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무토 또한 절지, 그 다음에 기토는 태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병지가 되죠. 경금은 병지가 되고 신금은 목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걸록지가 되고 계수는 왕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태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는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므로 하강하고, 자, 하강 내려와서 신금이 이렇게 이제 하강해서 꺾인다면 이제 해에서 본격적으로 하강하고 수집하고 응축하고 압축하고 집결하는 그러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리산 꼭대기에서 지지 신금의 임수가 장생을 합니다. 이 임수가 장생한 물이 본격적으로 큰 호수나 바다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때의 상황과 시간과 지지를 해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는 또한 돼지로 표현되죠. 돼지는 잡식성이면서 그 다음에 수집하고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런 해수의 성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수를 쭉 제 책에서 이제 이렇게 쭉 몇 가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강하고 수집하고 모으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고서, 그 다음에 고물상,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직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둡죠. 어둡고 컴컴한 음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혹은 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직업성을 가지는 것도 해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해수는 잠자는 구간입니다. 육신이 활동하기보다는 정신세계 그리고 음의 세계가 활동하는 구간이라서 휴식하고 힐링하고 리프레시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무상적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펜션, 리프레시하고 쉬어가죠. 그 다음에 철학, 종교 이것도 또한 쉬어가고 리프레시합니다. 예술도 또한 뭔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두운 곳에서 생명을 구제해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자, 네 번째로 사회복지. 그 다음에 중생구제, 노인병원, 휴양병원, 요양병원. 이런 것이 어두운 곳에서 사랑을 펼치고, 구명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직업을 이렇게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수구에 물이 모여들어서 바다로 흘러가고, 이런 방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직업성을 가진 수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수나 댐, 바닷가, 휴양지, 해수욕장에서 하는 직업이나 활동들 이런 것도 해수의 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주를 보러 간다든지 혹은 어떤 점집에 가면 물장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해수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되는 많은 어떤 직종들, 술, 음료, 칵테일, 바, 이와 같은 물장사라고 흔히 얘기하겠죠. 그죠? 커피숍, 이런 것들도, 많은 어떤 연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해수는 역마의 이동성을 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역마 이동성으로서 배, 원양어, 그 다음에 해양 운송, 그 다음에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의 직업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두에 접안해서
수출품들을 실어 나누는 이런 것도 하나의 해수의 작용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잠자는 동안에도 활동하는 해외 비즈니스, 그 다음에 사업, 해외 유학 이런 것들도 해외 프랜차이저 이런 것들도 해수의 속성을 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다음 10번째는 해중의 간목이 장생하고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고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는 직업, 창조, 그 다음에 발명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해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만들어내는 재생산, 재활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중의 간목이 장생하기 때문이겠죠. 자, 해는 11번째로 해는 압축하고 응축하고 축적하고 밀집해서 뭔가 큰 힘을 터뜨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그다음에 핵폭탄,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것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주명리 팔자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과 의미를 다양하게 알고 있을 때 사주 팔자를 통변할 때 풍부하게 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해 자영은 형이죠. 형의 무상입니다. 그래서 해해 자영이 있을 때는 신체 부위에도 하체라든지 신장, 방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애정사에서 이런 압축하고 응축하는 곳에서 해해자형의 물상으로서 그렇게 형적인 일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장생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중에는 간목이 장생하죠. 인중에는 병화가 장생합니다. 그다음에 사중에는 경금이 장생하고 신중에는 임수가 장생합니다. 자, 장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품속에 품고 있던 것들이 태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또 육친적으로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작과 태동을 알립니다. 장생의 의미는 강한 에너지의 압력성을 가지고 시작과 스타트, 태동, 육성, 생성,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생성하는 그러한 운동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수는 또 모으고 잡식성이고 수집한다고 했죠. 그래서 해는 대리점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 모아서 무언가 소매점에 펼쳐서 준다. 대리점, 대리한다. 모든 것을 모았다가 다시 방류한다. 그 다음에 신문 보급소, 보급소도 또한 신문을 모아놨다가 각 동별로 이렇게 보급하죠. 그 다음에 택배 수집소, 택배 수집소에 모든 것을 모았다가 각 동별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해수의 의미가 이러한 것을 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갈 때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북쪽,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아주 시골 마을, 어두운 시골 마을, 그 다음에 촌동네, 이제 어두운 촌동네, 그 다음에 뒤쪽, 그 다음에 뒷범파, 그 다음에 구석진 곳, 이런 곳, 그 다음에 차도 우리가 해자축 때문에 움켜쥐게 되죠. 작다는 의미죠. 차도 초경량차라든지 소형차를 의미합니다. 해자, 사오미는 펼치고 큰 걸 의미하니까 큰 차, 신유술은 어느 정도 정제된 차, 그 다음에 해자축은 작다, 웅축한다, 밀집한다, 컴팩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지죠. 그 다음에 공간도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완전히 다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빠져나오니까 다 빠져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을 잡을 때도 안쪽에서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공간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수는 지혜의 산물입니다. 임수든 해수든 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의 산물이죠. 왜냐하면 정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구름이 되어서 있다가 다시 비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육해공의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해보게 되죠. 그리고 또 고체가 되었다가 또 기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만반의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산물이다라고도 해수를 얘기하죠. 신금이 원숭이 신자를 타서 아주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리는 그런 조화의 글자라고 했습니다만 해수는 특히나 수는
육해공을 다 돌아다니면서 고체, 기체, 액체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해수는 또한 여러 가지 지혜와 그리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압축된 그리고 축적된 그런 인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자, 높이를 측정할 때에도 우리가 해발고도라 하죠. 해발고도. 그래서 세상의 기준점이 되고 기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수의 특징이 그렇게 있다고 보죠. 해자는 또 해수는 이렇게 압축하고 응축하고 밀집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감추어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오미는 모든 것을 펼쳐서 자기 것을 다 드러내죠. 그래서 펼치고 확정하고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남들이 다 알게끔 하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해자축은 웅크리고 압축하고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사오미에서 해결되었을 때는 남들이 다 알아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해자축에서 어떤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돼지 새끼를 많이 낳아서 부의 축적을 위한 농가의 재산이 되고 또 됩니다. 해수의 속성은 재물의 축적과 장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재활용 이런 의미로서 항상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겨울은 물성적으로 움켜쥐고 응축하고 압축하고 부피를 줄이면서 준비하고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수축하고 웅크리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애정, 숨은 것, 비밀 이런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수가 떴다라고 하면 그 해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머릿속에 다 이렇게 담아두고 사주팔자간지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내년에 기해년이 되어서 또 해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와 같은 육친, 신사, 그리고 물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고 해중의 간목이 장생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팔자간지를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겨울이기 때문에 화와 토의 조화를 항상 본다고 말씀드렸죠. 겨울에 해월, 겨울에 특히 태어났다 하면 물론 간목은 있어야 되고 간목은 제가 씨앗이라 말씀드렸고 이 목을 어떻게 잘 보호해야 되느냐인데 화와 토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화로 따뜻하게 데워진 토, 담요로 혹은 모포로 목을 보호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주가 되는데 토는 사계절에 걸쳐서 역할론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때가 해자축의 겨울일 때 가장 토의 역할론이 크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해자축 겨울에 자가 느끼는 겨울의 의미와 해가 느끼는 겨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는 완전히 꽉 쥐었죠. 해수는 꽉 쥐기 전에 했던 그런 모습인데 화의 절실함의 필요성은 자일 때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해수일 때는 이러한 간목이 장생하고 생성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화의 원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해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화와 그 다음에 토의 조화가 필요하다. 화와 토의 조화라서 목을 얼만큼 잘 보호하느냐가 겨울 사주 물상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수를